이번에는 사이코 드라마 디렉터라고 불리우는 심리극 진행자의 조건과 자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심리극을 접했던 25년 전에는 진행자의 조건과 자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심리극 디렉터는 정신과 의사, 대학 교수, 상담 전문가였기 때문에 저는 심리극 디렉터는 아무나 감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디렉터의 조건과 자질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조자의 역할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조자의 조건과 자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보조자를 함부로 대하고 차별하는 심리극 디렉터를 만나게 되었고, 정신과 의사만이 심리극 디렉터를 할 수 있다는 몇몇 정신과 의사들의 발언을 듣게 되면서 심리극 진행자의 조건과 자질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차라리 내가 진행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1991년 처음 심리극 진행자로 만난 분은 정신과 의사 김정일 선생님이었고, 12년 정도 보조자로 함께 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 웃음의 카타르시스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체험할 수 있었고, 보조자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도 알 수 있었고, 자발성과 창조성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행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심리극의 형식에서 좀 더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큰 영감을 주신 분들은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만나 뵈었던 시립은평병원, 고대 구로병원 정신과,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현대 아산병원 정신과 레지던트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병원의 레지던트 3년차가 되면 의무적으로 심리극 진행을 맡아야 했었는데, 독특하면서도 의미 있는 심리극 진행을 목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1995년 시립은평병원에서 뵙게 된 윤승욱 선생님은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이미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셨고, 연륜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수련을 다시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저와 연극인 맹봉학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보조자들과 늘 소통하셨고, 심리극 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공유해 주셨고, 1995년 당시 출판된 심리극 이론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최선의 심리극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자주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주인공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주인공과 보조자를 배려하시는 모습은 여전히 제가 따라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의미 있는 진행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성남에 있는 모란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이신 윤승욱 선생님은 제가 목격한 최고의 심리극 디렉터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을 추천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오면 저는 늘 윤승욱 선생님의 심리극을 추천해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현재 더 이상 병원에서 심리극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아쉽습니다. 저는 심리극 디렉터가 되기 위한 조건과 자질은 무엇인지 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심리극을 접하면서 세 가지 기준을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대학과 대학원에서 무엇을 전공했느냐, 누구에게서 심리극을 배웠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보면 직업, 전공, 사사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가 아닌 사람은 심리극 디렉터의 조건과 자질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하면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심리극 디렉터의 조건과 자질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하면 특정 심리극 전문가가 발급하는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심리극 디렉터의 조건과 자질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1991년부터 보조자라는 심리극 연기자 역할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에서 비행 청소년 대상의 심리극과 용인정신병원 시립병동 입원 환자 대상의 심리극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심리극과의 인연을 이어오다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된 이후 어느샌가 심리극을 진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심리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심리극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매번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을 통해 주인공의 이야기를 최대한 경청하고 안전한 심리극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심리극을 통한 치료적인 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면 심리극 진행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심리극 진행자의 조건과 자질입니다. 저는 언젠가 보건복지부에서 심리극 진행자의 조건과 자질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자질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만한 위치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심리극 진행자로서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들이나 정신질환자를 만나본 경험이나 이해나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대상의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다루지 않거나 주인공이 호소하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이 심리극 진행자는 정신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대상의 심리극을 진행할 조건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지만 심리극의 이론적인 토대를 무시하면서 주인공과 보조자를 함부로 대하는 심리극 진행자라면 심리극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었을지 몰라도 자질은 갖추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극 진행자의 조건과 자질의 기준은 심리극 진행자의 조건과 자질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심리극 진행은 정신과 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한 분들은 대부분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심리극 진행은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만이 해야 한다고 말한 분들은 대부분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리극 진행을 하려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특정 심리극 자격 코스를 이수한 분들이거나 자격 코스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현재 체계적인 심리극 자격 코스를 운영한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체계적인 코스를 밟아서 심리극 전문가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의 모레노 연구소에서 체계적으로 심리극을 배우고 활동하신 분이 한국에서 심리극 전문가 코스를 운영하신다면 그리고 그 분을 지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계보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최종적으로 모레노나 젤카 모레노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저는 기꺼이 그분에게 심리극을 다시 배우려고 합니다. 최근 내한했던 영국의 심리극 전문가 마샤 카프의 저서를 읽어보면 심리극 진행자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서 제목은 심리극의 세계입니다. 이 책에는 마샤 카프, 젤카 모레노 등의 심리극 전문가들이 디렉터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 이야기 나눈 것을 간략하게 목록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디렉터의 자질 목록입니다. 용기, 정서적 에너지, 두려움이 없음, 방해하지 않는 접근, 상상력, 법률이나 관습의 타파, 제3의 귀를 이용해 경청하기, 주인공이 말로 표현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행위로 들어갈 시기를 아는 능력, 주인공의 편에 서 있기,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뛰어넘기, 우아한 종결로 마무리할 시점 알기, 적절한 복장과 표현 방법을 알기, 인내심과 호기심, 주인공의 준비를 아무 소용이 없도록 흔들어버리기, 열정과 타이밍의 감각, 인정할 수 있기, 정직성, 주인공을 전적으로 대변하기, 주인공의 입장을 존중하기, 결정적인 판단을 버리고 불필요하게 만들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열정, 부드럽게 주인공과 보조자를 인터뷰하여 좀 더 큰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유머 감각, 유연성과 겸손. 두 번째는 바람직하지 않은 디렉터의 특성 목록입니다. 판단적이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 환자가 치료사보다 더 영리할 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부족할 때, 주관적 객관적 축이 뒤섞이고 심리극이 주인공의 것인지 디렉터의 것인지 영역을 모르는 것, 주인공의 말하기 훈련에 휘말리는 것, 사랑 없이 기술을 사용하기, 집단이 초조와 불안을 쉽게 느끼고 비협조, 주저함 또는 집단 이탈과 같은 반응을 보인,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 하는 디렉터, 두려움, 심리극을 감상주의적으로 끝내는 것. 두 가지 목록을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저는 목록을 읽으면서 제가 심리극 보조자로서 함께했던 수많은 디렉터들의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목록을 읽어보면서 저는 어떤 것이 해당되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지 잘 살펴보고 고민하고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